커다란 창문을 열고 는 그냥 영화를 보네. 창밖의 영화. 자, 또 있을까요? 연기나 연출? 좀 훌륭한 연기인데 왜 할 말이 없지? 저는 그냥 이거 예, 연기 훌륭한데 장르적인 연기를 훌륭하게 해냈다라는 느낌? 막 엄청난 감동은 사실 없었거든요. 그 애니가 가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입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왜 이 여자가 살인자까지 됐지라는 의문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가 너무 설명이 많이 있지는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배우도 그것까지는 연기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했고 재밌게 봤지만 막 뭔가 내 마음을 후벼파는 연기라고 하면은 저도 생각나는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그때 샤이닝 할 때 여름이님이 잭 니콜슨의 연기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. 어디서 본 것 같은, 이제 그게 약간의 바이블이 되어서 많은 배우들이 답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봤을 때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연기였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.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. 캐시 베이츠 연기를 보면서. 그래서 이 30년 전의 영화가 저는 예상을 뒤엎는 연출과 이야기의 흐름으로 되게 신선함을 느꼈던 반면에 연기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. 예상했던 대로. 그쵸. 어디선가 또 본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죠? 너무 많이 클래식이라 그럴 수도 있고.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그 공포 영화에 등장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회에 무엇을 대변하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했던 것만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로즈메리 아기는 신혼부부가 나오고 옆집에 좀 무서운 부부가 살고 그 신혼부부를 중에 특히 여자 쪽을 고립시키면서 압박해오는 그런 공포영화였잖아요. 두 번째는 샤이닝인데 이번에는 아이가 있는 새 가족인데 공포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발생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의 한 은유일 수도 있는 거였고요. 근데 이번 걸 봤을 땐 둘 다 가족이 없어요. 그러니까 딸이 있지만 이혼한 것 같죠. 아내가 딱히 나오진 않죠. 폴도. 맞아요. 뭐 아내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애정이나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딸 걱정 조금 하는 거. 그리고 애니도 가족이 없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영화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냥 단독자로서가 둘이 대결하는 영화거든요. 이 영화가. 가족이 따로 나오지 않고.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애니가 폴을 압박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써내라. 이런 식의 압박이잖아요. 근데 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속에서 못하고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마치 개인주의의 탄생에서 사람이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, 개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다수는 그거를 대중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거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. 저는 약간 이 미저리에 나오는 두 주인공도 되게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결하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어쩌면 1990년대 초반이 이 개인들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의 나가 아니라 그냥 단독자로서 뭔가 표출하고 싶은 욕망이 나오는 시기인가?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. 그래서 주인공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작가라는 캐릭터도 창작자를 대변하는 캐릭터고 그리고 둘 다 독신이고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. 흥미로운데요. 또 다음 공포 영화는 뭐가 될지 궁금하네요. 어떠셨어요? 이 90년대 공포 영화로서 왜 미저리는 이렇게
상징적인 작품이 됐을까요? 공포스러운 여성. 이 저는 되게 큰 몫을 했다고 보고요. 남자가 누군가에게 공포를 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자였다는 거. 그리고 그 버지니아라는 그 보안관의 부인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집착? 여자의 집착? 혹은 사랑과 집착? 뭐 이거의 미묘한 간극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. 저는. 막 개인으로 탄생하려는 존재를 고전적인 형태의 가족이 집착을 통해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걸까요?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공포 영화들에는 가히 전혀 집착 안 하죠. 네. 바치죠, 제물로. 네. 그리고 샤이닝에선 자기가 수가 틀리니까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죠. 물론 집착이죠, 그것도. 은성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미절이라는 작품은 영화사에서 되게 상징적인 작품이잖아요. 네. 왜 그럴까요? 90년대의 미국 영화들이 굉장히 대중들의 호응을 많이 받은, 사랑을 많이 받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저는 그냥 그 맥락에서 장르 영화들, 영화가 잘 되고 그랬던 거는 그냥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고 그런 것들은 좀 결과론적인 얘기 같고 저는 그냥 하늘에서 찍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대중적 성공? 네, 그거는 어쨌든 공감을 많이 받는 작품들이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니까 이 작품도 90년대 공감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나 봐요. 네. 아마 대중문화 콘텐츠? 그냥 미저리 같은 그런 게 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니아라는 문화가 형성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? 아이돌 문화가 생기고 나서 사생팬이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. 그런 식으로. 그러네. 어떤 트렌드가 있었을까? 90년대 이때 나왔을 때 영화가들이. 약간 스토킹 같은 거. 존 레논이 몇 년도에 죽었어요? 84년? 84년? 네. 그러니까 아마 80년대에 이제 정말 슈퍼스타들이 나오면서 이 스토킹이라는 거가 사회적인 문제로 처음으로 대두됐을 수도 있고 맞아요. 그러면서 이 앤이라는 캐릭터가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 시기에 이런 스토킹하는 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. 네. 80년이네요. 80년. 네,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넘어갈까요? 저 먼저 할까요? 네. 저는 엔딩이었어요. 엔딩? 네. 이제 애니를 죽이고 탈출을 해서 다시 일상적인 생활을 일상으로 복귀한 폴 셸든이 그 에이전트를 만나는 거죠. 자기 출판사 직원. 그러면서 그때 썼던 소설이 굉장한 마지막으로 쓴 소설이네요. 굉장히 성공을 하잖아요. 그리고 그 출판사 직원이 너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근데 영화 초반에 미저리의 지피를 끝내려고 하면서 또 다른 예술가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 폴 셸든의 의지가 완전 굳건해진 게 그 엔딩에서 보였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그 집에서 당한 일들을 쓰면은 성공을 거둘 거를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크게 보여줬어요. 근데 마지막 엔딩이 인상 깊었던 건 이것 때문이 아니고 그러고 있다 이제 웨이트리스가 오잖아요. 하면서 나 당신 팬이다. 당신 소설의 넘버원 팬이다. 했더니 이제 그 여자와 그 죽은 애니의 모습이 겹쳐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나는 아직 미저리 그 여자의 약간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듯한 나레이션과 그 의미심장한 살짝은 로맨틱하고 젠틀하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영화가 끝나요. 근데 그때 흐르는 노래 기억나세요? 뭐였지? 되게 로맨틱한 노래가 나와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서 가사가 뭐 I'll be seeing you in every summer day 막 이래요. 언제 어디서든 너를 그리며 막 이런 노래인 거예요. 사랑하는 노래.
그래서 처음에 눈보라 맞으면서 막 펑키한 음악 듣다가 죽음까지 갔었던 그런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 연출인 것처럼 마지막 장면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끝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감독 끝까지 약간 예상치 못하게 코미디를 선사하네?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저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이 롬 라이너 감독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비평적으로도 좋은 연출을 했다라고 평을 받을 수 있을 만하게 생각을 했던 게 뭔가 마지막에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는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작자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요구가 있잖아요. 그 사람이 겪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작품으로 이제 승화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대리인인가요? 네. 그 사람이 그 일 아직도 기억하는지 몰랐다. 그거를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책으로 써볼 생각 없냐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읽냐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여전히 막 덜덜덜 약간 떨잖아요. 네. 되게 공포에 갖고 있는데 근데 쉽게 약간 작가라면 창작자라면 뭔가 이런 것도 소재로 삼아가지고 너의 어떤 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좀 쉽게 조언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. 제가 자기가 겪은 고통을 제가 막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글로 써 이러는 거야. 뭐 미절이에요? 맞아요. 네, 있죠. 미절이네 진짜 쓰라고 타자기 갖다 진짜 입을 내가 얘기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나는 그냥 공감을 얻고 싶어서 한 얘기지 그런 잔소리를 들으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참 쉽게 얘기하는 거 맞는 거죠. 쉽게 얘기하는 거죠. 창작이라는 게 뭐 겪은 일 갖고 창작을 해야 되는 거면 누구나 다 창작할 수 있죠. 맞아요. 사실 다 삶이 다 굴곡이 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원래 육탄전 하는 데였거든요. 네. 근데 그거랑 연결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처음에 그 서린처럼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 웃겨요. 그냥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그런 장면은 많이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 키 큰 남자가 기절했는데 얼마나 무거워요. 거기다가 완전 눈보라치는데 그거 기절했을 때 표정도 기억나세요? 맞아요. 근데 그 사람을 너무 굳건하게 어깨에 жил머지고 눈보라색을 걸어가는 장면을 작게 찍었는데 그거 너무 인상적이에요. 그 캐릭터가. 그 미저리의 애니 계속 내가 계속 미저리라고 하네. 애니의 그 힘. 그렇게 힘이 좋은 근육 캐릭터. 저 지난번에 다룬 셰릴이랑 토냐도 근육이 있었지만 또 우리 애니도 만만치 않잖아요. 이렇게 힘 좋은 여자 캐릭터가 많이 없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장면이 그냥 웃겨요. 어쩜 저렇게 흔들림도 없이 툭툭툭 걸어가냐. 그때는 돼지 없었다 그죠? 그때는 없었죠. 또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을까요? 그 차가 굴러 떨어지는 거를. 아니 그리고 쫓아가기도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. 눈보라 맞으면서 그러니까 운전 기술도 좋은 것 같아요. 불사조. 그렇게 생략적인 이야기 전달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.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. 그 차 문을 열려고 무슨 큰 연장을 사용하잖아요. 맞아요. 그걸로부터 첫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되게 강렬했어요. 약간 은성 감독님이 되게 뭐라고 했지? 낭비가 없는 뭐라고 표현했지? 연출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볼 때는 편안하게 보는데 막상 그 감독은 적절하게 그 커팅을 한 거잖아요. 장면들을. 그게 되게 적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분명히 회의 때 이랬을 거예요. 그래도 뭐 지켜보고 있는 장면 하나라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뒷모습 약간. 그럼 설명이 안 되지 않아? 그 연장 하나로? 또 한쪽에서는 충분하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 수 있겠죠. 찍어놓고 삭제했을 수도 있죠. 그때 필름이라서 좀 힘들었을까?
은성 감독님은? 저는 그 보안관 할아버지랑 네. 부인 버지니아라고 했나요? 네. 배우 이름은? 네, 두 사람의 연기가 너무 재밌었어요. 맞아요. 기억나는 장면이 진짜. 약간 진짜 잠깐 나오는데 너무 네, 시니스트릴러 것 같아요. 진짜. 네. 그때 처음에 차 안에서 허벅지를 근데 그때 우리 부분지 모르잖아요. 그때는. 저는 그런가? 저는 알았는데 옛날에 봐서 그런가? 그 허벅지를 잡을 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부부라고 안 나오는데 잡고 나서 약간 그런 음담패서 살짝 하는데 그때 부부라는 게 나오거든요.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맞아요. 그때 허벅지를 쓰다듬으니까 그 보안관이 이런데 뭐라고 했죠? 뭐 밖에서는 이러지 말라고. 지금 여기서는 일하는 거고 이거는 뭐 집에서는 하는 그런 거라고. 맞아.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재밌다 이러면서 이 보안관이랑 집에서 잠복 근무하고 싶다고. 아 그랬나? 맞아. 저희가 본 번역은 그랬는데 약간 그게 음담패설이었던 것 같아요. 서로 그렇게 농담식으로 빈정대는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보안관이 이제 폴 셰던에 대해서 행방을 찾으려고 책까지 막 사요. 네. 그러고 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버지니아가 전화를 받는데 맞아.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고 있겠죠 이러고 오니까 당신 뭐 바람 핀다며 이렇게 얘기하고 뭐 책들 막 사오니까 그 여자가 뭐 독서광인가 보지 뭐 이렇게 아닌 거 알면서도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빈정대니까 이러잖아요. 당신의 빈정거림이 우리 결혼 생활의 활력소라고. 맞아. 저도 그 대사 기억나. 그런 얘기도 있었고 책상 지저분한 거 정리해주는데 하지 말라고 이거 다 내가 방법이 있다고 이거.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? 난 당신의 그런 짜증내는 말투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죠. 그런 그 두 사람의 그 서로 대화들이 너무 재밌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죽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. 그 뒤에는 안 나오시니까. 그러니까. 소설에도 있었을까요? 이런 그 케미. 그러게요. 궁금하다. 근데 이 롬라이너 감독이 워낙 그 코미디를 잘 하는 감독이라 뭔가 그 사람의 장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맞아요. 신스틸러들이에요. 네. 그래서 재밌어요. 저는 영화를 봤을 때는 근데 약간 버지니아가 오히려 집착을 하는 느낌으로 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여자가 애니와도 약간 저는 닮아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은성 감독님께서 보신 얘기를 들으니까 자막이 달랐나? 그런가 봐. 저는 사실 집착보다는 되게 갖고 노는 느낌. 되게 귀여웠어요. 할머니가 귀엽다고 되게 귀엽다 생각했어요. 지금 귀엽긴 하죠, 진짜. 계속 놀리면서 뭐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부인이라고 생각했어. 침대인가요? 막 이러잖아요. 나 같은 늙은이가 어디 가서 바람 피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고맙다?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요? 할아버지가 네. 보안관이 그러죠. 근데 되게 그 무심하게 얘기하잖아요. 그죠. 쳐다보지도 않고. 그래서 전 집착이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면서 수십 년 동안 저러고 살았겠구나 이런 느낌. 뭔가 빈정대는 말장난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. 저는. 왜냐면 그 책 같은 걸 사왔을 때도 책을 이만큼 꾸러미를 사와요. 그리고 그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또 무슨 전화를 받아요. 근데 그 할머니가 버지니 할머니 옆에서 책 한 권 한 권씩 다 읽고 다 보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였죠. 그러다가 젊었을 때는 더 힘이 넘쳤을 때는 그랬겠네. 더 집착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냥 바람 폈던 거 아니에요?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 것도 연관이 있네요. 그래서 벌 받았나 보다 애니한테. 근데 저는 처음에 애니가 작은 총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잖아요. 근데 그 보안관을 쏠 때는 굉장히 큰 총으로 맞아요. 썼죠. 그것도 그 총이 처음 나와가지고. 그렇죠. 어울렸어요. 장총. 되게 안정감 있게. 그것도 근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. 뭔가 그 후에 공포 영화들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. 그런 식으로 나온겠죠. 그 요람을 흔드는 손? 거기서도 이제 친구가 잠깐 이제
보러 왔을 때 그 네. 정원인가? 네. 거기서 뭔가 뭐 떨어지게끔 내리잖아요. 그런 식으로 잠깐 그 도와주러 왔다가 죽게 되는 상황들. 아마 총기 소지가 또 자유로운 국가니까 더 그 장면들이 자주 활용되는 것 같아요. 한국 영화에선 좀 없지 않나요? 총으로 제압하는 장면이? 공포 영화에서? 그래서 이제 뭐 액션이나 공포나 이런 연기 할 때 우리나라는 총이 없어서 총을 못 쓰니까 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액션이나 이런 거 총 뭐 액션 하면 멋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. 우리나라 그래서 그 장면 나왔잖아요. 신세계. 두루와. 칼부림. 자,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까지 해봤고요. 이제 연결 컨텐츠 넘어가기 전에 준비해오신 것 중에 다 못한 이야기 있으신가요? 창밖에 큐 안 하나요? 큐. 전 준비 못했는데 예린 씨 한번 해볼까요? 창밖에 큐.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? 나를 집착하게 만드는 거? 뭐가 있을까? 저 여행 갈 때, 짐 쌀 때,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나서는 전 계획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관광지를 꼭 가야 되고 몇 시에 몇 시 이런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가기 직전까지는 짐 체크를 진짜 집착적으로 하긴 해요. 아, 정말요? 네. 근데 엑셀로 당연히 만들고 엑셀도 좀 좋아하는데 대박이다. 와. 엑셀 안 쓰세요? 저 엑셀 안 깔려있을걸요? 근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. 뭐냐면 그 엑셀 가지고 준비를 해요, 이제 계속. 근데 엑셀에 목록에 빠져 있잖아요. 그럼 안 갖고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엑셀만 보니까 계속 처음에 잘 넣어놔야 돼, 그 리스트에. 그래서 저 굉장히 그 짐에 많이 집착을 하고요. 계속 강박적으로 불안하니까 그 엑셀 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마지막까지. 그러다 막상 가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 사고 막 이거 준비 안 했네. 근데 칫솔 안 갖고 왔네. 제일 중요한 거 막 칫솔 안 써놨어. 처음에 칫솔도 없고 아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어요. 예린 씨는? 저 애인이요. 애인. 사귀면 바로 네. 들어가나요? 네. 사귀면 요이 땅. 근데 사랑하면 귀엽지 사실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. 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네.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.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. 그 사람도 콩깍지가 쓰인 상태에서 저를 귀엽게 봐주기 시작하면 그냥 그걸로 제가 굳어버려요. 그 캐릭터로. 조금 이 사람이 불편해한다는 거 알았을 때 저도 이렇게 좀 자제를 하는데. 근데 어느 정도로 해요? 그 전화 오는 거 다 체크하고 이런 건가? 그런 건 아닌데,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한다고 해야 되나요? 에이, 그거는 그 사랑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 일상이 안 될 정도로 푹 빠진다. 저 혼자 그냥 집착을 근데 해요. 약간 그 연애 초기에만 그러죠. 네.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야? 그리고 혼자 다 파고 다 이해하고 흥미 떨어져. 그게 문제네. 네, 그게 문제네.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알게 되면 좀 질릴 수 있겠다. 은선 씨는요? 저는 뭐 없는데 그냥 뭐 하나 생각하자면 그냥 수면 시간? 만약에 오전 스케줄이 있다 하면은 그럼 내가 한 몇 시간밖에 못 자네? 뭐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해요. 그럼 더 잠 안 오잖아요. 안 오죠. 그러면 점점 줄어들고 밤새고 나가고. 네. 수면 시간? 내가 오늘 보통 저는 7시간, 8시간은 자야 편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근데 그게 안 지켜지면은 뭔가 그날 하루가 불편해요. 피곤하고. 뭐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네.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? 네, 어제 많이. 오늘 이게 점심 이후 일이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항상 편하게 자는데 오전 스케줄이 있을 때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. 잠잘 때 꼭 지키는 습관 같은 거 있으세요? 나는 뭐 가습기를 틀어놔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불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던가 인형을 안고 잔다라던가 뭐 있으세요 혹시 그런 거? 저는 있어요. 전 좀 심하긴 해요. 그 무조건 일자로 누워서 정면 네. 미라처럼 네. 미이라처럼 네. 무조건 일자로 누워서 다리 종아리 아래에는 베개를 하나 깔아요. 그리고 손바닥은 하늘로 봐야 되고요. 어? 네. 무슨 소리예요? 아 내려놓고. 네.
아니 은성 검사님 만세가 아니, 참. 인어공주처럼 이렇게 만세하는 게 아니라 내린 상태로 손 네. 왜냐면 저는 이러고 자는 거. 만세작 하고 네. 저 만세 저도 많이 해요. 아 진짜요? 네. 만세 많이 하는데. 그리고 베개 없이. 그래요? 약간 장수하는 자세 아니에요? 뭐 베개 낮게 베고 다리는 살짝 올려주고 똑바로 놓은 게 되게 좋다고 듣긴 했는데. 우와, 베개 없이 괜찮아요? 네. 그게 더 좋은 건가요? 그게 더 좋대요. 나도 한번 해볼까? 이게 디스크 질병들이 다 나오네. 목 디스크가 있는데 잠 조금 잘못 자면 진짜 너무 아파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꼭 지키면서 자려고는 하고 있어요. 은선 씨 있으세요? 저는 베개 영향 좀 받아서 비싼 베개 한번 구입했더니 좋긴 하더라고요. 템퍼? 템퍼 베개. 네. 근데 또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더 편한 걸 찾고 싶어요. 근데 한번 안 베고 잡아야겠네. 안 베고 자는 게 거의 끝판이에요. 근데 저 자꾸 옆으로 이렇게 막 대버려가지고 옆으로 자는데. 베개가 없으면은 어떨려나? 좋은 베개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지금부터 잠을 자야겠다고 불을 딱 끄고 깜깜한 상태로 침대에 들어가서 자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스탠드 켜고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항상 책을 읽다가 한 페이지만 읽어도 잠이 와요. 그렇죠. 그냥 그렇게 자는 거예요. 스르륵 하고 중간에 뭐 잠깐 깨서 이제 불을 끄는 거나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불을 깜깜하게 하는 채로 바로 자수면에 들어갑니다. 약간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뭔가 뭘 이렇게 약간 하다가 스르륵 잠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. 예. 근데 진짜 잠 안 올 때 책 읽으시면 금방 잠드실 거예요. 맞아요. 그쵸? 네. 그쵸? 왜일까? 그렇게 재미가 없나? 네. 저희 뭐 딴 얘기인데 창밖에 독서 네. 할 거잖아요. 네. 네. 한 3년 후에. 책이 두꺼워. 예리식게 두꺼워. 네.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. 네. 책 좋아하시는 분들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. 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연결 컨텐츠 해볼게요. 네. 저는 영화예요. 저도요. 저도요. 그래요? 겹치진 않겠지? 저부터 해볼게요. 네.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안 본 영화를 가져왔어요. 네. 네. 왜냐하면 이 영화가 스티븐 킹의 원작 소설로 만든 영화인데 스티븐 킹이 미저리를 보고 캐시 베이츠의 영감을 받았대요. 그래서 자기 소설의 주인공으로 캐시 베이츠를 상상하면서 쓴 소설이 있고 그 소설을 영화로 제작한 겁니다. 제목은 돌로레스 클레이븐이라고 몰라요. 하고요. 저도 못 봐서 근데 보려고. 이게 모녀 관계 얘기고 캐시 베이츠가 엄마로 나오는데 그것도 살인과 관련이 있고 네. 연기가 되게 좋다는 얘기 들었어요. 네. 그리고 어쨌든 스티븐 킹이 영감받아서 캐릭터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네. 얼마나 딱 알맞겠어요. 네. 궁금해서 보고 싶더라고요. 두 분은 어떤 거예요? 저는 토니 스콧 감독의 더 펜. 더 펜. 이란 영화고요. 로버트 드니로랑 웨슬리 스나이스가 나오는 영화입니다. 이 웨슬리 스나이스가 슈퍼스타 야구 선수로 나오고 로버트 드니로가 그의 열광적인 팬으로 나오죠. 네. 들어봤어요. 네. 재밌어요? 네, 재밌어요. 그런데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이 슬럼프를 겪고 있는 웨슬리 스나이스에게 그 슬럼프를 극복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되게 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, 뭐 상대 이제 뭐 라이벌을 어떻게 뭐 그런 상황에 몰고 간다던가, 스포니까 좀 그런 식으로 그를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, 미저리에서는 그 안나의 캐릭터가 애니의 캐릭터가 그 캐릭터에 대한 그 전사랄까, 그녀의 어떤 고뇌나 삶의 깊이는 많이 이제 드러나진 않았잖아요. 네.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로버트 드니로한테 그런 어떤 좀 내면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저는 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악역이고 가해자이지만 또 그의 그 외롭고 처절한 그의 삶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서 네,
더 펜을 추천합니다. 예린 씨는요? 저는 그 묶여있는 남자와 고문하는 여자의 그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화인데요. 데이비드 스웨이드의 하드캔디. 하드캔디. 네. 보셨나요? 못 봤죠. 그 여배우 누구죠? 엘렌 페이지. 네, 엘렌 페이지 나오는. 화제가 됐다는 건 알았어요. 네. 알았어요. 그게 맞아요. 약간 복수극이죠. 네. 일종의. 네. 그러니까 패트릭 윌슨 나와요. 저 이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공포 영화 제임스 완 공포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아쿠아맨에도 나온 배우예요. 네. 소아 성애자. 그래서 소아 성애자이며 한 여자 그 아동이죠. 아동의 실종 혹은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엘렌 페이지가 직접 접근을 해서 그걸 추궁을 하고 복수를 하는 과정이거든요. 고문하는 과정인데 되게 쫄깃쫄깃하고 좀 감각적으로 촬영이 되기도 했어요. 그리고 엘렌 페이지도 물론 멋있지만 이 고통받는 악역을 한 패트릭 윌슨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, 참 네, 팸이 터지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? 보셨어요, 은성 감독님? 못 봤어요. 둘 다 되게 보고 싶네요. 하드캔디. 저 볼 수 있을까요? 네. 안 무서워요? 네. 오케이. 잔인한 장면도 없어요. 그러면서도 잔인하게 그래요? 느껴지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잔인한 장면은 없어요. 네. 오늘은 간만에 또 세 편의 영화를 추천을 드렸군요. 네. 이렇게 해서 시즌 3, 우리만 아는 시즌 3의 첫 번째 영화가 끝났습니다. 네. 그러면 은성 감독님이 또 네. 마무리해 주실까요? 네, 창밖 영화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? 계신가요?